네, 팬데믹으로 관광업에 타격을 입은 나라 가운데 한 곳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여행 붐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관광업 회복이 더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베트남인이면서 OBS 통신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명 김선아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김선아 통신원. 네, 베트남 호치민입니다. 네, 베트남 정부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비자 제도를 손본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 공안부는 외국인의 출입국과 경유, 거주에 관한 법률 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비자 면제국과 전자비자 대장국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하는 내용인데요. 무비자 체류 기간은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전자비자 체류 기간은 30일에서 90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전자비자의 경우 체류 동안 복수 입국도 허용합니다. 이런 제안을 한 이유는 다른 국가에 비해 비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베트남은 현재 24개국에 대해서만 비자를 면제합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162개국, 필리핀은 157개국, 태국은 64개국에 비해 적습니다. 또 이 나라들은 대부분 복수 출입을 허용하는데 베트남은 단수 입국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의 지난해 관광 산업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비자 정책 변경과 관련이 있어 보이네요. 네, 통계 총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 수익은 210억 달러로 목표치보다 23% 많았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국내 관광업은 회복됐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기대만큼이 아니었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관광 산업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내국인보다 중요한데요. 외국인 관광객은 보통 열흘 넘게 여행하면서 1인당 최소 1,000달러에서 많게는 2,000달러까지 지출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366만 명입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은 1,800만 명이었으나 거의 80%나 감소한 건데요. 심지어 목표치였던 500만 명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어느 정도 찾아보기 힘든지 제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저는 지금 호시민 벤탄 시장 근처 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시내라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길에는 지나가는 1인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가득해서 소리만으로는 번화가가 따로 없었는데요. 하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베트남인 말고 외국인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음식을 팔던 아주머니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Ủa cô, ở đây mình có hay bán cho khách nước ngoài không cô? So với trước khi dịch Covid thì khách giờ nó giảm nhiều đúng không? giảm nhiều lắm, giảm nhiều. 문은 연 곳이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요. 전 같으면 외국인들도 가득했었겠지만 한쪽에 손님들이 앉아 있을 뿐 관광객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 손님이었습니다. 네, 보통 베트남 관광지라고 하면 외국인들로 넘쳤던 것에 비하면 확실히 한산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비자 정책만 바꾼다고 해결이 될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베트남의 관광업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복합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가 급등하면서 항공업이 어려움에 부닥친 것도 원인이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베트남을 많이 찾는 국가의 관광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2019년 외국인 관광객의 30%를 차지할 정도였기 때문에 타격이 컸습니다. 팬데믹 여파로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라면 베트남만의 문제로는 앞서 말씀드린 비자 정책 그리고 관광 인프라가 주변 관광 대국에 비해 약하다는 점입니다. 태국의 경우 양질의 호텔이 많고 도로와 철도, 항공 등 교통 인프라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인프라 확충과 베트남 관광 홍보 등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마련해 베트남의 관광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전해드렸습니다.